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2월 7일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기념일은 아니지만 뭔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본의 기념일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이 그 북방 영토의 날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기념일이요. 자, 북방 영토.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본은 이제 네 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크게. 제일 위에 홋카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슈가 있죠. 그 밑에 동경이 이제 들어있는 혼슈. 혼슈라는 게 본주라는 뜻입니다. 본주.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이니까 이제 본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 발음으로 이제 해서 혼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아, 그 시코쿠가 있습니다. 시코쿠. 시코쿠는 사각의 우리나라 말, 네모졌다는 얘기죠. 시코쿠를 보면은 네모 비슷한 그런 모양을 이제 갖추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코쿠 섬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큐슈죠, 큐슈 구주. 예, 그렇게 이제 네 개의 그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해갖고 상당히 먼 그 해양상 먼 거리에서 이제 자국 그 섬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양 영토까지 다 한다면 일본이 엄청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육지의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뭐 한 3배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이제 나라지만은 남북한 합친 거의 3배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일본이 이제 해양 영토까지 포함한 이제 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뭔가 자국의 영토를 더 넓게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북방 영토의 날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 홋카이도 북쪽, 거기가 이제 북방이니까, 거기에 이제 사할린이라는 그 이제 섬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할린 인근, 그 섬 네 개가 이제, 네 개의 섬이 자기네 영토다. 해갖고서 돌려달라. 지금 그 이제, 구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계속 이제 요구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으로는 이제, 어, 일본말로 신카쿠 열도라고 하죠. 그것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게 뭐 다오섬인가? 근데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어, 그래서 거기서 또 영토 분쟁이 음, 이게 정말 어떤 영토 야욕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큰 나라라고 보여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네들이 북쪽 방향, 북방 쪽으로 이제 자기네들 영토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이제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이제 자기네 그 영토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북방 영토의 날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그 날이 되면 계속 이제 어, 반복을 해서 이제 그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가 하면 이제 독도에서 툭 하면 이제 독도는 이제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이제 있다고 소리를 하죠.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늘이 무너져도 내 거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일본의 힘이 다시 강성해지는 날이 오면 그건 자기네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일종의 역사적인 근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자꾸 그런 소리를 해야 된다고. 대마도 우리 땅이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분쟁이 일어나죠. 그 분쟁은 정치적으로 서로 치고받는 거고 뒤 이면에서는 또 뭐 웃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러다 힘이 강성해지면 찾아오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뭐 북방 영토가 있죠. 지금은 어, 뭐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있고 그 이제 위에 있는 그 이제 땅, 소위 그 만주 쪽에 있는 그런 땅,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면은 이제 중국이란 나라로부터 뭐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건지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남쪽으로는 제주도 밑에 이어도가 있죠. 그냥 그것도 진짜 천리하게 그 어떤 이해관계가 딸린 그런 그 이제 암초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뭔가를 그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죠. 하여튼 뭔가 노력을 자꾸 해야 돼요. 응? 힘이 없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죽어가는 목소리라도 그거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옛날에 이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한번 있었는데
뭔가 뭐 역사 박물관 이런 거를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서 그 홈페이지에 뭐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자꾸 그런 말을 써놓는 거예요, 영어로.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걸 보고서 '어 이런 주장을 하네?' 이걸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솔직한 얘기가 저 유럽 사람들이 독도를 놓고서 뭐 그게 뭐 한국 땅이네 뭐 일본 땅이네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 땅이든 뭐 관계 있어? 나중에 힘 있는 놈이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막말로 저기 그 유럽 대륙 조그만 구석을 놓고서 뭐 예를 들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가 큰 관심이 있겠어요? 음? 떠드는가 보다. 힘 있는 놈이 가져가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토에 대한 분쟁은 이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거다. 옛날 고려시대 때 뭐 어느 장군이 거기를 점령했었고 뭐 조금 뭐한 얘기지만 없는 거라도 만들어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일본 애들은 그걸 잘하거든요.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북방 영토의 날을 왜 만들고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방 영토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본에서 인제 기념을 하는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일본 전 지역에 걸쳐서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운동이죠, 일종의. '북방 영토를 우리가 회복하자.' 이런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그런 기념일로 바로 오늘 날짜 2월 7 일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이 북방 영토의 날 지정을 비롯한 북방 영토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래 일본의 모든 도도부현 의회와 우리는 시군구라고 하죠. 시군구. 저기 도도부현. 음 쟤네들은 인제 소위 그 도시의 그 어떤 구분과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우리는 시군구. 시도 시군구죠. 광역이 인제 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음 기초가 시군구가 있으니까 시도 시군구가 되는 겁니다. 어 뭐 도도부현의회와 시정촌의회 얘네들은 인제 시정촌, 시군구가 시정촌이라고 인제 이렇게 어 그 호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전국지사회,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 의장회, 전국정촌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가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온갖 그 지자체와 지자체에 관련된 그런 어떤 단체 거기서는 이제 뭐 의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그건 인제 시장의 단체 시장들만 모여서 인제 하는 의장만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 일종의 인제 단체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된 모든 단체에서 바로 "북방 영토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결의"라는 내용을 담은 그 결의서를 인제 채택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를 계기로 총무청에서는 북방 영토의 날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 12월 북방 영토의 날에 대한 간담회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 개최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저기에 참석한 인사들이 인제 자기 의견을 갖다 인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 인제 취합을 해 갖고서 뭔가 안을 만들었겠죠. 간담회 답신을 받은 일본 내각은 1981년 1월 6 일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매년 2월 7 일을 북방 영토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7일 오늘이 북방 영토의 날입니다. 바로 일본의 기념일입니다. 근데 왜 굳이 뭐 일본의 기념일을 우리가 이거 알 필요가 있느냐.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은 이 북방 영토의 날의 어떤 유래라고 할까? 인제 그게 인제 1855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1855년 2월 7일 오늘이죠. 에도 막부가 이제 막부 여러 개 막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힘이 큰 막부가 에도 막부였어요.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 지금이 러시아가 아니고 제정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차르가 인제 이제 통치하던 어 그때 당시에 러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 사이에 맺은 조약인 러일 화친 조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한다. 바로 1855년 2월 7 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러일 화친 조약을 보면은 이제 날짜는 그렇고요. 에도막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고 체결된 장소는 시모다시 조라쿠지라는 그 이제 도시에서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됐던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협정 체결 당시 일본과 러시아의 경계 지점을 우루프 섬과 에토로후 섬을 사이에 둔 경계 지점으로 설정을 한다. 음, 이게 참 우루프 섬, 에토로후 섬 어딘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하여튼 북방섬이기 때문에 이제 사할린 그 위쪽에 그 쿠릴 열도가 있어요. 하여튼 그 열도상에 있는 그 이제 어떤 섬을 갖다가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약 체결 당시 사할린 섬, 이게 옛날 이름으로는 가라후토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사할린 섬은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할양하였으나 1875년에는 일본이 지시마 열도가 우리가 지도상에서는 쿠릴 열도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지시마 열도는 그건 이제 일본 쪽에서 그 붙인 이름이고 시마가 섬이잖아요. 저 지자가 뭔 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섬이 열도니까 이렇게 쭉 그 이제 열을 지어서 있는 그 섬을 이제 열도라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열도라고 하죠. 네, 섬이 네 개가 큰 섬이 네 개가 쭉 붙어 있으니까. 쿠릴 열도 전 지역과 사할린 섬의 영토 교환 협정인 생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러일 화친 조약이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은 뭐냐? 한번 볼까요? 1875년 일본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 국경을 변경 확정하기 위해서 체결된 그 하나의 조약이다. 어, 일본에서는 가라오토 지시마 교환 조약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오토 테죠. 그다음에 어, 천도 천도 교환 조약이네요. 천을 지라고 있죠. 예. 음, 그 일본 동경 오른쪽에 보면 그 치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치바. 그게 천엽이죠. 한글로. 아니, 한자로는. 예. 그 이제 하늘천자, 일천천자를 이제 치라고 읽어요. 일본이. 그리고 섬도자는 시마. 아까 시마는 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얘기죠. 자,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은 러일 화친 조약에 의해 정해졌지만 일본 정부는 영토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계속 교섭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영토 야욕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보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정한론이라는 것도 이제 나온 거고 뭐 임진왜란도 일으킨 거고 그다음에 한일합방도 마찬가지죠. 예. 하여튼 그 영토 야욕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로다, 기요다카 등은 가라후토보다 북해도 개척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러시아와 이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그 홋카이도 북해도 음, 그게 이제 완전히 뭐 일본 그 이제 영토이기 때문에 사할린도 사할린이지만 사실 사할린은 그냥 그 척박한 땅이죠. 그거보다 이제 북해도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로다 기요다카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갖다 이제 맺게 된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그 넓이가 우리나라의 그 경상북도를 제한 면적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상당히 큰 섬이에요. 그리고 어, 보면은 하코다테가 있죠. 하코다테. 일본 그 혼슈에서 홋카이도로 넘어가면 바로 하코다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개항 작업 같은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코다테를 가서 이렇게 그 하여튼 홋카이도를 둘러보다 보면은 약간 그 서양 양식의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의미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서양에 가깝다. 그런 느낌을 그 저는 받았습니다. 이 홋카이도에서. 뭐 홋카이도로 가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음, 글쎄요 이 영상을 찾아갖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조약의 내용을 볼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입니다. 일본은 사할린섬 전체를 러시아령으로 인정을 한다. 예, 사할린섬 전체를 러시아령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홋카이도에 주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할린섬 전체를 이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러시아는 우루프 섬을 포함한 쿠릴 열도 북쪽의 18개 섬을 일본에 넘겨준다. 쿠릴 열도 북쪽에 18개 섬이 이제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사할린 섬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을 배상하고 일본의 어권을 승인한다. 그러니까 사할린 섬은 러시아령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재산은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일본이 이제 어업을 할 수 있게끔 어업권을 갖다 또 이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사할린섬 남부, 북위 50도선 이남을 할양받아서 이 지역을 남가라후토라고 해갖고 이제 통치를 이제 했었네요. 네, 러일 전쟁에서 이게 생페테르부르크 하면은 이제 그 차르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 그 이전이죠. 근데 러일 전쟁을 일본이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걸 또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죠. 러시아가 1917년 11월에 그 러시아 10월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죠. 어, 이제 소비에트가 이제 탄생하기 위한 어떤 그 이제 과정이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서 1922년 10월까지 적백 내전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글쎄요, 제 기억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볼셰비키와 맨셰비키가 서로 이제 그 내전을 이제 벌려 결국은 볼셰비키가 이겼죠. 볼셰비키가 굉장히 소수파 마이너리티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주 그 팍스로 악독했는지 하여튼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아니 러시아가 막 내전을 치르고 혼란스러우니까 일본이 이제 어 사할린선 북부까지 예, 이제 치고 올라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1918년에서 1925년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적병내전에서 이제 어, 그 이제 볼셰비키가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러시아가 아니에요. 이제 그때 레닌, 이제 스탈린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 이제 소련이 되는데 그 소련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말기 그러니까 1945년 무렵이죠. 8월 달에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 전역을 갖다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러시아가 뺏어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죠. 그리고서 이제 1951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제 있었죠. 이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이쪽 그 태평양 쪽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갖다가 정리하는 전쟁의 후유증을 그러니까 뭐 배상할 거 배상하고 응? 뭐 보상할 거 보상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강화 조약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련은 그때 이제 저기 서명은 안 했어요. 그러나 뭐 대부분의 60몇 개국이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게 강화 조약으로서 이제 그 효력이 이제 발효가 됐던 건데 이제 저러면서 일본이 군정이 끝나죠. 예. 음, 저때까지는 이제 메가더가 일본을 통치를 이제 했었던 겁니다. 음, 하여튼 저런 그 강화 조약으로 인해 갖고서 이 지역에 대해서 영토권을 확립을 했다. 어, 소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영토권을 이제 확립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쭉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과정을 갖다 쭉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쿠릴 열도 중에서 네 개의 섬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 거다. 우리 일본 거니까 그 일본 거니까 우리한테 영유권을 있으니까 네 개 섬을 갖다 반환하라라고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에다 계속 요구를 했었죠. 근데 소련이 뭐 그때 당시에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그 얘기 들으나 마나 그냥 콧방귀를 뀌면서 음, 전혀 안 들어줬죠. 들어줄 이유도 소련으로서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나 소련이 망했죠.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고서 이제 러시아가 그 소련의 모든 것을 인계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한테 그 반환을 해달라고 하니까 러시아인들 그거를 음, 반환을 해주겠어요? 지금 푸틴이 어떤 사람인데? 응?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냥 응? 지금 두드려 패고 있는 걸로 봐서는 돌려줄 리가 없죠. 네. 자, 쿠릴 열도, 쿠릴 아일랜드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일본 홋카이도까지 총 길이 1,300km에 걸쳐서 뻗은 56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러시아의 도서군이다. 56개 섬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의 이제 영토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로는 위치에 펼쳐져 있는 이 열도를 일본에서는 이 열도를 지시마, 그러니까 천도라고 그랬죠. 지시마 열도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쿠릴 열도에 대해서 4개 섬, 그러니까 북방 4개 섬을 돌려달라고 지금도 일본이 러시아 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찾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바로 이 북방 영토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던 어, 러일 확신 조약 1855년 2월 7일 날 있었던 이 조약을 이제 기념을 해서 2월 7일을 북방 영토의 날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기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후손들한테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은 해양 국가로서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정말 지도를 펼쳐 놓고 한번 보세요. 일본령으로 돼 있는 제일 태평양 쪽으로 제일 오른쪽 동쪽으로 있는 섬, 또 남쪽으로 있는 섬, 북쪽으로 있는 저 북방호 사계섬, 그다음에 인제 서쪽으로는 인제 이제 독도까지 지금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야욕이 엄청 강한 인제 나라인데 지금 자꾸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비록 미국이라는 힘에 눌려 갖고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력이 인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죠. 그들의 용어로 인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 같이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지만은, 자신들의 힘이 회복되는 그때는 음 그 여러 가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섬을 자기네들이 되찾아올 거다라는 것을 이 국민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후세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음 후세까지 계속 뭔가 저런 경각심을 갖다 불러일으키고 '영토를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다 계속 주입을 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인제 없어요. 뭐 가끔가다 인제 얘기를 하죠. 뭐 정치 얘기를 하면서 "야 이씨 뭐 세상이 뭐 망하든 나 죽고 난 다음에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 굉장히 심하게 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한 세대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있던 분들이 "아이 나는 어떻게 되든 몰라. 나 죽고 나면 그만이야."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우리 앞 세대가 그렇게 게으르게 아주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다 갔다라면은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지도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앞 세대 분들이 정말 독립을 하려고 엄청 애를 썼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인제 해방이 됐고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뭐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앞 세대 사람들 정말 고생했어요. 음. 일제 시대 때 태어나 갖고 해방되자마자 전쟁 겪었고 정말 배를 골아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을 해 갖고서 잘 살게 만들어 놨더니 그 시대를 잘 살면서 먹고 잤던 사람들이 "나 죽으면 뭐 내 자식 새끼들이 뭐 어떻게 되든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음 자기가 살아있는 그 세대 이 시간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나라를 부흥시켜 놔야지 후세들한테도 좋은 환경과 조건을 물려주는 거지, "나 죽은 뒤에 뭐 어떻게 되든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혼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독도 문제를 놓고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죠. 그다음에 인제 러시아 쪽 북방 4개섬, 지금 쭉 말씀드린 북방 4개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중국하고는 센카쿠 열도죠. 이 중국말로는 뭐 다위 다 참 발음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음 저 센카쿠 열도는 저건 일본 쪽 용어입니다. 하여튼 중국하고 인제 저 섬에서 또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근데 동쪽으로는 뭐 티격태격할 대상이 없죠. 뭐 바다 한가운데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인제 이런 보도가 있었죠. "독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어떻게 했느냐." 분쟁 지역이라고 썼다 이거예요. 아 참, 우리나라 국방부 정신 차려야죠. 여기 "최근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홍역을 치른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강진, 지진, 해일,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어 얼마 전에 그 어 노도반도라죠, 노도반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동해 쪽입니다. 일본으로 얘기하면 이제 북쪽 해안이죠. 거기서 인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인제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이 인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줬는데 그때 인제 일본 기상청에서 독도에다가까지 쓰나미 주의보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분쟁 지역이라고, 국방부가 더군다나.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일본 놈들은 여기다가 쓰나미 경보를 내리는데 자기 영토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는 아주 그냥 스스로 나서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다니 정말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음. '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에이 독도 분쟁 지역.' 이렇게 쓰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국방부가 그 할 일입니까? 뭐 국방부 장관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감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또 만주땅이 가는 의미가 있죠. 지난해 10월, 11월 그 중국 어 그 압록강, 두만강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다녀왔는데 바로 거기가 만주 땅이에요. 그 만주 땅이 가는 의미가 있죠. 예. 그 간도 이쪽은 그리고 옛날 고구려 영토입니다, 거기가. 우리도 뭔가 그 체계적으로 그게 우리 영토다라는 그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뭐라고 그러면은 또 중어 놈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또 그냥 절절매고. 예, 참 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얘기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인제 좀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많이 있죠, 나름대로. 이럴 때 그 돈을 갖고 정말 우리가 '쓸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에 땅을 좀 매입해 놓는 것도 그것도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뭐 요즘 보면 뭐 제주도에 뭐 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많이 사 놨느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등포 구로 이쪽에 그 조선족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중국 동포 지역이 있는데 참 이 문제도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영토하고 뭐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은 영토하고 또 그렇다고 그 분리된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좀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음 아주 치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하고 뭐 이러는 일은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음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그다음에 지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 이런 걸 다 갖춰 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북한의 북한이 아니라 일본의 기념일이지만은 상당히 그 영토를 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날을 제가 오늘의 날짜 이야기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 하여튼 국방 영토의 날 일본의 기념일이지만은 영토 분쟁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입춘이 인제 그 어 이게 지금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4 일입니다, 사실. 4 일이 입춘입니다. 네. 이 제가 쪼끔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음 오늘이 아니고 2월 4 일이 인제 입춘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했어요. 예. 2월 4 일은 그 이제 입춘이 되겠습니다. 입춘에 관해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봄이 됐다라는 뜻이죠. 이제 봄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설립자이기 때문에. 입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백과사전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